네, 안녕하세요. 저희 중맘 리딩클럽에서 운영하는 중맘 낭독 정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95회차이고요. 그림책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림책은 눈 속에서 춤을 그리고 앙코르인데요. 오늘 이 두 권의 책을 나눔으로 읽어주실 분은 박정화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중맘 리딩클럽에서 낭독을 해주시는데요. 함께 응원해 주시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눈 속에서 춤을. 하얀 눈송이가 내리던 밤, 소피아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밤새 사락사락 눈이 오면서 지붕에 서리가 내렸고 길가에는 푹신한 양탄자가 깔렸어요. 소화전엔 보송보송 털모자가 생겼네요. 소피아는 눈을 뜨자마자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눈이 온 건가? 그래, 눈이 왔어. 눈이 왔다고. 소피아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고요한 세상 속으로 울려 퍼졌어요. 끼익! 버스가 멈추는 소리도, 빵빵! 자동차 경적 소리도, 이웃들의 고함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을은 온통 눈으로 뒤덮였고 오직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소피아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차갑고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반짝거리는 눈을 맛보았지요. 으아! 눈 속에 숨은 계단에 소피아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사뿐사뿐 쓱 탁. 길이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어야 했지요. 쌩슈. 소피아는 꽁꽁 언 거리를 휙휙 가로지르며 스케이트를 탔어요. 잠시 후 소피아가 미끄러지듯 멈춘 곳은 공원 정상이었지요. 공원 정상이었어요. 태양이 환한 빛을 뿜어내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축구장은 황홀한 무대처럼 반짝였지요. 아직 누구의 발자국도 닿지 않았어요. 소피아는 새하얀 무대에 올라 폴짝 뛰었어요. 그리고 빙그르르 돌았지요. 발자국을 이어 무늬를 만들고 슥 차르르 슥 차르르 발을 이리저리 움직여 예쁜 곡선도 그어봤어요. 슈. 소피아는 고요한 가운데 마음껏 발레를 즐겼어요. 아이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말이지요. 저기 봐, 눈의 요정이야. 작은 아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쏟아지는 빛과 널따란 무대에 마음을 빼앗겼거든요. 눈이다! 아이들은 언덕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며 소리쳤어요. 앙코르. 안단테 걷는 듯 천천히. 돌체 부드럽게. 바이올린은 전체 길이가 60cm쯤 되는 작지만 섬세한 악기다. 약 35cm 길이의 몸통은 앞판과 뒷판, 그리고 둘 사이를 둘러싸는 옆판으로 이루어진다. 앞판 위에 팽팽히 걸린 현을 활로 켜면 현의 떨림이
몸통 속에서 증폭되어 소리를 낸다. 앞뒤가 볼록한 것은 혀니 당기는 힘을 잘 견디면서 풍성한 소리를 내기 위함이고, 옆이 잘록한 것은 활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오래 연주되지 않은 이 바이올린은 속에 먼지가 많이 쌓였다. 대개 앞판은 부드러운 가문비 나무로 만들고 뒷판과 옆판은 단단한 단풍나무로 만든다. 앞판에는 F자 모양의 구멍이 2개 있어서 몸통 속에서 증폭된 소리가 흘러나온다. 앞판의 안쪽 면에서는 베이스바가 판을 굳건히 받치면서 낮은 소리를 풍부하게 울려준다. 악기에 갈라진 상처를 붙일 때에는 4발 짐승의 가죽이나 힘줄, 뼈를 고아 만든 악교풀을 쓴다. 바이올린의 앞판은 혀니 당기는 힘을 견뎌내야 한다. 그러므로 틈새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나무로 된 보강제, 클리트를 덧붙이고 악교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죬새를 물려둔다. 상처가 아무는 데에 작은 클리트 여럿이 큰 힘이 된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라치오소, 우아하게. 악교가 마른 뒤에는 클리트의 각진 모서리가 모서리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낮고 부드러운 곡선을 이룰 때까지 깎아내고 다듬는다. 베이스바도 마찬가지. 새 베이스바를 앞판과 완전히 밀착하도록 푹 다듬어 악유로 붙인 뒤 죬새로 조여둔다. 다 굳으면 완만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도록 깎아낸다. 깎고 재기를 반복하면서 높이와 기울기를 원래 있던 것과 똑같게 맞춘 뒤 고운 사포질로 마무리한다. 앞판에 붙이는 클리트와 베이스바는 앞판과 같은 나무를 쓴다. 천천히, 차근차근 정성을 들인 만큼 소리가 날 것이다. 이제 떼어냈던 앞판을 다시 덮는다. 앞판과 옆판의 접착면에 악교풀을 바른다. 밖으로 비어져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섬세한 악기는 풀 자국조차 꺼린다. 아래에서 알겠습니다. 네. 위로. 해마다 봄이 되면 조병화.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생명을 만드는 쉼없는 작업.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 봄은 피어나는 가슴.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나뭇가지에서 물 위에서 뚝에서 솟는 대지의 눈.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와, 앙코르 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실 오늘 네, 이상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에 나와 있는 건 다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리듬 동화, 잠재의식, 이게 리듬을 맞춘다는 건 저희가 잠재의식에 다가가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바이올 리듬, 그 다음에 추파 던지기, 이것도 리듬에 맞추는 거라고 하고요. 공명, 이게 리듬과 리듬이 만나서 함께 울리면 공명이 된다고 하고요. 율력, 우리 모두 있는 우주의 움직임,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음계, 율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파수, 이름 일양지휘도라고 하는 것도 도에서 나온 얘기인데 음과 양이 번갈아 가면서 맞춰져야 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게 또 기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리듬 교란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습관을 맞추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리듬을 만들어가서 울려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틴이라는 얘기는 결국 내 리듬을 만들어서 울려가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해철 씨의 돌아가신 넥스트, 도시인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침에 도시인들이 살아가는 패턴이 있는데 일상의 패턴을 바꾸면 인생의 리듬이 바뀐다는 뜻에서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에 패스트푸드, 쫓기는 사람처럼 시계반을 보면서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 경적 소리, 어깨를 늘어뜨린 학생들, 이것이 This is the city life. 그래서 이게 도시인의 삶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패턴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슴 속에는 모두 다른 마음, 각자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서 도시인에 대한 생활 패턴, 리듬을 가사로 옮겨서 했던 부분이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것 같습니다. 리듬이 주는 영향, 아까 김성은이라고 해서 독일에서 음악 쪽으로 리듬을 공부해 보신 분인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듬은 움직이는 모든 것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듬이라는 말은 흐름, 흐르다, 움직이다라고 하는 뜻의 그리스어 리트모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리듬은 음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 자연운동, 아까 절기서당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주의 모든 질서 있는 움직임이 다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듬은 본능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리듬을 감지하고 하나의 패턴을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듬은 반복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규칙이 되는 거고 우리 일상에서 이 리듬이 반복적인 리듬이 깨지면 생활에 교란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리듬 때문이었어 하는 걸 삶을 바꾸는 리듬의 힘을 굉장히 생활 속에서 잘 캐치해서 책을 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듬은 다른 요소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리듬 하나만으로는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 힘들듯이 우리도 함께 조화를 이뤄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얘기하고요. 리듬에는 시간의 흐름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도 시간의 예술이듯이 우리가 말하는 리듬도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박동을 맞춰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복적인 거, 반복이 돼야 그 규칙성 때문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루틴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에너지가 덜 든다고 합니다. 사실 루틴이 없는 사람들이 삶이 피곤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요. 오늘 내가 그렇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생활의 리듬, 내 생활의 규칙성, 반복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듬이 없으면 변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삶, 그냥 늘 같은 삶을 되돌이하고 있다 그러면 역동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 리듬에 변화를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듬은 다른 요소와 함께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아까 그 말씀에도 함께 공존이라는 하는 단어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표정 리듬이라고 이 저자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의 끊임없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표정 속에서 리듬, 패턴을 찾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예민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러 그 정보를 제한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표정의 리듬이 어떤지를 한번 자기 스스로가 돌아보면 상대방하고 굉장히 리듬을 맞출 때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말에도, 글에도,
생각에도 리듬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끊어읽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리듬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의미 전달이 다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 몸이 아파서 한의원을 갔는데 거기에 침을 맞으러 갔는데 행복 한의원이라고 해서 갔더니 행복 한의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행복한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처럼 띄어쓰기를 해야 되고요. 유아인 성생활 수첩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게 띄어쓰기를 안 했더니 유아인 성생활 수첩, 유아인이라고 하는 탤런트의 성생활 수첩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아들의 인성을 하는 생활의 수첩 관련된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으로 리듬은 우리가 끊어읽기를 하는 것도 그 리듬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중얼중얼 궁시렁궁시렁 막 뭐 하시면서 하시는 것도 자기 안에 내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 임프로비제이션이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음악가들이 있는데요. 익숙한 리듬을 새로운 리듬으로 바꿔서 뻔한 화음을 다양한 화음으로 바꿔서 새로운 곡으로 만드는 그 연주가들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듬은 동화라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주파수가 맞춰지면 내가 어긋나더라도 그게 따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 생활 중에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이 영상은 꼭 보시고자 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치님 마이크 안 켜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 추가 결국에는 같이 동화돼서 함께 움직이거든요. 제각기 중구난방이었던 그 추가 결국에는 하나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의 핵심 코어 신념이 중심에 딱 박혀 있으면 그게 다른 모든 움직임이나 세포들이 다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역형자의 얘기하는 게 제가 보기엔 이건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핵심 코어의 신념이 부정적이라면 그 부정적인 신념을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아무리 다른 걸 많이 하셔더라도 이 동화돼서 뭔가 한 가지의 힘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당신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살 때, 당신의 생체 리듬이 자연의 리듬과 일치할 때 아무런 애를 쓰지 않아도 삶은 저절로 흘러간다는 거. 그래서 당신의 몸이 우주의 리듬을 타면서 쉬게 하라고 합니다. 당신의 몸을 움직이고 운동시키고 그렇게 계속 움직여서 우주 리듬을 타게 되면 기쁨, 생명력, 에너지, 창조력 이런 조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디펙 초프라라고 하는 지성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좀 넘어가서요. 아까 이름, 인양, 지도라고 해서 우주의 도도 양이었다가 음했다가 양했다가 음했다가 하루는 잤다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주의 갈무리가 됐다 펼쳐졌다 하듯이 공부도 그렇게 한번 공부를 했으면 그건 남한테 펼치고 이런 손뼉 치듯이 아니면 손을 오므렸다 폈다 하시듯이 그렇게 펼치라고 합니다. 그게 다 우주의 삶이고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기본 리듬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속도를 놓치면 훨씬 편안한 리듬으로 삶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 삶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삶이 더 편안하고 생생해지려면 그렇게 산책을 하면서 우리가 호동되며 여기저기 주위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기보다는 하나의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는 속도를 늦추면서 관찰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런 얘기 하는데 아까 리듬 김상훈 씨의 리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바이오 리듬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 잘하는 사람은 두뇌 리듬에 맞춘대요. 하루 3번. 그래서 24시간을 100%로 명확하게 사용하려면 기상 4시간 후에 가장 창조적인 시간, 머리를 쓰고요.
기상 6시간 후에 단순 업무, 그래서 손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요. 기상 11시간 후에는 내장을 움직이는 시간을 가져서 이렇게 오전에는 머리를 쓰고 오후에는 손을 움직이고 저녁에는 몸을 움직이고 밤에는 내장 기관을 사용해서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리듬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산성이 는다고 하는데요. 바이오 리듬에 대한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전 시간에 가장 정신이 맑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가장 졸리는데 오전 시간에 가장 두뇌,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을 분비하고 나머지 오후에는 사람을 만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시간 타임별로 이런 일을 하면 패턴에 맞아요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한번 책을 보시면 이 패턴이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떤 패턴으로 가는지를 자기가 일과 체크를 해보다 보면 여기에 맞춰서 내 두뇌 리듬이 가장 활성화될 때 어느 때 어느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파수가 맞으면 작은 주파수라도 유리잔을 깨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진동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다고 합니다. 내 안의 모든 리듬도 같이 함께 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듬이라고 하는 이 김상훈 씨의 책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너무 힘드시거나 도저히 내 삶에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이 리듬을 찾는 거, 요 관련돼서 한번 읽어보시면 잠재의식에 훨씬 빨리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생각도 그렇게 우리는 끌려가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눌러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게끔, 아, 그러셨군요. 아, 힘드셨겠네요. 서운하셨겠네요. 저도 그런 경우라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안에 눌러있던 게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춤을 건강하게 살려면 이렇게 내는 춤추고 싶다. 내 과학자가 외국인 학자랑 같이 공동으로 저서를 했는데요. 춤이 그런 효과가 다 있다고 합니다. 리듬을, 우리 몸에 잃어버린 주파수를 찾아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춤을 추라고 합니다. 내 나름의 스텝으로. 그래서 리듬은 불필요한 하치도 아니고 사람들은 리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숨 쉬는 공기처럼. 그래서 삶은 풍랑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는 빗 속에서 춤을 추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변화가 있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이 속에서 내 리듬을 찾아서 춤을 추시면 인생이 변한다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다른 기적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리듬을 찾아가시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런 리듬을 찾거나 어떤 식으로 리듬을 그렇게 구현하시는지 생활의 지혜를 한번 나눔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안 돼서 좀 끝맺음하고 저희 다음 주에는 국리부가 있고요. 7시부터 8시 반까지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96회차 주말 낭독정을 할 건데요.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토파보겠습니다.